연세대학교 모의논술 1번 재심은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미 글쓰기와 지식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대주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비교 분석하라는 유형이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작성한 글을 같이 읽어보면 재심은 가에서 다는 모두 말과 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 첫 문장으로서 말과 글이라는 어휘가 다소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느낌을 줍니다. 재시문의 논제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죠. 예를 든다면 지식 발전에 있어서 글쓰기와 말하기라고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문자에 대한 타우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이 그 자체로는 말의 기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움과 인식을 기반으로 한 말과 달리 글은 명확한 가르침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그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먼저 가에 대해서 요약하고 분석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분석과 요약은 굉장히 적절한데요. 이 글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소크라테스가 말과 글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말의 상호작용을 좀 더 드러낸다면 더 말의 우위를, 말하기에 우위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어서 이렇게 다가 나오는데요. 바로 나로 이어가지 않는 이유는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과연 글쓰기가 효과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오늘날의 구술적 글쓰기를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의 글쓰기와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다. 과거의 글쓰기는 보편적, 추상적 논리에 대한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죠? 자, 창조성의 향상에 기여했으나 현대의 매체는 감정적이고 사소한 대화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소 긴 문장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술적 글쓰기라는 말이 다에서 나온 표현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을 할 때는 그 재심문 안에서의 어휘를 가지고 재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따라서 가와 다는 모두 글쓰기와 말하기를 매개로 하는 소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쵸, 가장 큰 범위에선 소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자, 말하고 있죠. 그에 대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비교 대상이 말이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해도 되겠죠. 뭐 제시하다, 언급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정의와 입장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자, 물론 정확하게 잘 이어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이것은 유용한 수단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논의가 제시문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고 있지만 읽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교 기준을 먼저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한편 나는 제2의 구술성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은 개인의 의식이 갖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여러 매체의 발달로 형성된 제2의 구술성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그 범위 또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글이 여러 분야에서 그 자체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의 소크라테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를 지닌다라기보다는 간결하게 쓰는 게 좋겠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랑 가장 눈에 띄게 비교가 되고 있는 가를 다시 가져와서 3자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한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술적 글쓰기에 대해 나는 공동체의 연대에 기여한다고 본 반면, 자, 이번엔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죠. 자, 오히려 개인을 고립시키는 무의미한 대화로 간주했다는 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서술어를 좀 더 정확하게 고쳤습니다. 자, 고립시킨다라는 표현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시문의 표현인 건지 맥락상 적용 가능한지 관계의 영역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교 기준을 놓고 그것을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라고 놓고 보는 어떤 큰 맥락과 이어서 다른 비교 대상을 끌고 와서 또 다른 3자 분석, 비교 분석을 이끌어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비교되지 않은 나와 다를 이어놓고 있어서 전개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비교 기준을 중심으로 한번 구조도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분류가 아니라 비교 분석인데 잘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에 있어서는 문제나 제시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비교 기준과 근거가 합당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갈씩으로 전개하면서 좀 명확하게 논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연세대학교 채점 기준에 따라서도 점수를 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